네, 저희 또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서둘러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격 합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합의가 좀 이루어졌는지 한번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국과 그 재무장관 간의 협의가 있었고요. 어느 정도의 예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협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과거에 이제 1차 트럼프 행정기 시절에도 2018년 5월에 아마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협상이 되었다, 결렬됐다 하는 과정이 1년여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이 과정 내에서 주가가 반응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과정으로 완전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또 합의에 관한 분위기가 좀 형성되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합의가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추가 변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또 시장의 뉴스가 나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은 건지 안심하고 바라봐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투자자분들께서의 최대 고민은 일부 반등 줬기 때문에 시장,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만족할 만한 지수의 반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부 반등 흐름이 진행됐으면 여기서 주식을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살까? 라는 고민 하나 있고요. 나는 아직 주식보다는 현금이 많아.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흔들릴 때 주식을 살까? 적극적으로. 라는 고민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 아주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는 그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지금 현재 어떠한 대응으로 진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에 나에게 자산이 있다면. 저한테 여쭤볼 수 네,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 같습니다. 오! 정답입니다. 아, 그럽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 시장은 저는 고점 돌파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 관세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관세 정책에 대한 압박을 할 것이다라고 다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모든 대통령들은 당선이 됐을 때 미국 대통령 재선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고용과 물가를 치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가는 이제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건데 그 당시에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반대했습니다. 물가는 안정화되지 않았고요.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한 그 안정화를 위해서 18년 1월에 법인세를 35%에서 21%까지 감면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부족한 세수를 중국 관세 부과를 통해서 세수를 메꾸려고 했어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일기 때 미중 무역 전쟁에서의 승자는 중국이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재선을 노릴까요? 이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나이도 있으시고 재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목표는 그럼 무엇일까요? 역사에 남을 만한 맞습니다. 대통령이 두 가지죠. 네. 첫 번째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고요. 이거는 종전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를 살린 경제 대통령으로 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제를 살리고자 하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면 일단 관세 정책으로 압박을 해놓고요. 우리가 흔히 리시오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 그 생산 기지가 해외로 나갔던 기지 자체를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단 압박하는 형태의 관세 부과를 전 세계에 진행을 했지만 이 부분을 하나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 경제 부양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주도권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과 세계 경제를 내가 안정화시켰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의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세 정책을 계속 타이트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이제 완화된 센스로의 진행이 나타날 것이고 대중국 관계도 좀 더 긴밀하게 가까워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죠.
그렇다면 미국 증시 상황 하에서의 흐름 또한 저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미국 증시 기대치 대비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제 나왔던 뉴스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입니다. 미국과 우리의 협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증시는 뭐 기대치만큼의 상승이 나왔지만 우리 증시는 상승 후에 약간 되밀리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일반적 현상에서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점진적 상승 과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흔들림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유진 앵커가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는 지금 주식을 흔들릴 때 사겠다라는 측면에서의 관점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7월 달에 본격적인 협상을 할 것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또 시장의 호재 반영도도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시장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긴 했는데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더 여전히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어제 시장에서의 흐름을 한번 엿봤죠. 우리가 살짝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면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때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의 흐름이 앞으로의 시장 상황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만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어제 어떤 섹터가 가장 강했습니까? 삼성전자가 5% 오르게 그렇죠. 생각이 납니다.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를 유일시해서 어제 가장 강했던 섹터의 흐름은 반도체였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당연히 어제 움직였던 섹터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외에 이제 그 소형주 개별 종목 중심에서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 로봇이 일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자동차나 또는 오늘 움직였던 여러 가지 섹터의 종목들이 그 흐름을 만들어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